뉴욕주가 이번 주 셧다운을 종료합니다. 이번 주말부터는 단계적으로 저위험 사업군부터 경제 정상화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뉴욕시는 아직 봉쇄령을 완화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6월께 봉쇄령을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려면 실질적인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소장이 미국의 섣부른 경제활동 재개가 불필요한 고통과 죽음을 부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백악관이 11일 직원들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필수적인 경우가 아니면 불필요한 웨스트윙 출입도 피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뉴저지에서는 주민들의 렌트비 지원을 위해 총 1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17,079명 늘어난 140만 2,913명, 사망자는 1,364명이 늘어 83,159명입니다. 이 가운데 뉴욕의 확진자는 1,319명이 늘어 34만 8,470명, 사망자는 147명이 늘어난 2만 7,150명, 뉴저지의 확진자는 909명이 늘어나 14만 2,046명, 사망자는 191명이 늘어 9,53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주가 이번 주 셧다운을 종료합니다. 뉴욕주의 사회적 거리두기 명령은 이번 15일에 종료되지만 쿠오모 주지사는 행정명령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말부터는 단계적으로 저위험 사업군부터 경제 정상화가 시작됩니다. MBC, CNBC 등 언론은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11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15일 만료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명령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15일부터 주 전역에서 특정 저위험 사업과 여가 활동을 재개한다며 여기에는 조경과 정원 가꾸기, 자동차 극장에서의 영화 관람, 위험성이 낮은 테니스와 같은 야외 활동 등이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주지사는 주를 10개 지역으로 나눴고 정상화를 위한 7가지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감염률 통제를 비롯해 병원과 검사, 추적 격리 및 지침 준수 기준을 통과함으로써 안전하게 정상화할 수 있음을 입증하도록 한 조치입니다. 11일 기준 주 북부에 위치한 서던티어와 모크밸리, 핑거레이크 등 3개 지역이 이 조건을 모두 충족했고 센트럴 뉴욕과 노스컨트리는 6개, 뉴욕시와 롱아일랜드는 각각 4개와 5개 조건만 갖춘 상태입니다. 7개 조건을 모두 만족한 지역은 15일부터 건설업과 제조업 등 1단계 재개에 돌입할 수 있고 2단계에선 소매업과 금융업, 전문 서비스업, 3단계에선 요식업과 호텔업, 4단계에선 교육과 영화, 음악 등 엔터테인먼트 등을 정상화합니다. 단계 조정은 2주간의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하고 7가지 지표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할 경우 재개 프로세스는 중단됩니다. 뉴욕시의 입원 환자와 중환자실 환자 수도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뉴욕시는 아직 봉쇄령을 완화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6월께 봉쇄령 완화를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려면 실질적인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뉴욕시의 봉쇄령 완화는 코로나19 사태가 개선돼야 가능하다며 아직까지 그 수준에 도달하지는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봉쇄령을 6월로 연장할 수밖에 없다며 6월에 봉쇄령을 완화하려면 실질적인 변화가 있어야 하고 계속해서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통계에 따르면 11일까지 뉴욕에서는 17만 8,766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고 19,931명이 사망했습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입원한 환자는 지난 9일 55명으로 지난 8일 69명보다 14명 줄었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수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항상 데이터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다며 부메랑을 경계하면서 데이터에 따라 완화 조치를 늦출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드블라지오 시장은 또 보호장비 부족으로 진료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병원 1,000여 곳과 의료진에 한 주에 12만 개의 수술용 마스크, 11만 5천 개의 글러브를 보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뉴욕시의 지난 7주간 사망자는 3만 2,100명을 넘었습니다. 통상 기대되는 사망자보다 2만 4천 명이 넘는 초과 사망이 발생했는데요. 이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로 공식 집계된 수치를 제외해도 5천 명가량이 평소보다 더 사망한 겁니다. CDC는 이들도 코로나19와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1일 CNBC 방송과 블룸버그 통신 등은 CDC의 보고서를 통해 지난 3월 11일부터 5월 2일까지 뉴욕시에서는 사망 원인을 불문하고 총 32,107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과거 사망 추이 등에 기초한 사망자 수가 통상 기대되는 규모보다 많은 초과 사망이 24,172명이나 발생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기간 뉴욕시의 코로나19로 인한 공식 사망자는 18,879명입니다. 이 중 13,831명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5,048명은 증상 등을 기초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로 공식 분류됐습니다. 하지만 CDC는 24,172명의 초과 사망 가운데 코로나19 사망자로 집계된 수치를 제외한 나머지 5,293명도 직간접적으로 코로나19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사를 제대로 못하고 사망했거나 검사에서 음성으로 오진 판정을 받은 경우, 또 음성 판정을 받은 후 감염돼 사망한 경우 등은 공식 집계에 포함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 일반 질환자의 경우도 코로나19 여파로 병원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사망으로 이어졌을 수도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뉴욕타임스도 지난달 28일 CDC를 인용해 3월 8일부터 4월 11일까지 뉴욕주와 콜로라도주, 일리노이주 등 7개 주에서 발생한 초과 사망수가 각 주 당국이 발표한 코로나19 사망자 합계보다 9,000명이나 많았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사실상 승리했다고 선언했습니다. 또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가장 많은 검사를 완료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인구 비율상으로는 검사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비판에 자신의 행정부가 세계에서 가장 잘하고 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등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11일 백악관 로즈 가든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리의 순간을 마주했다며 승리를 선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이번 주 1,000만 건의 진단검사 완료를 넘어설 것이라면서 다른 나라보다도 거의 2배나 더 많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미국은 10일 기준 900만 건에 가까운 코로나19 검사를 했습니다. 엄청난 수치인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 인구의 2.74%에 불과하기 때문에 비율로는 다른 나라들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인구가 35만 2천 명인 아일랜드의 경우 15.4%가 진단검사를 받았고 이탈리아는 4.31%, 독일은 3.35%, 캐나다 역시 2.95%로 미국보다 높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거의 모든 주에서 코로나19가 감소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것은 하루 신규 발생 및 사망 추세를 지나치게 단순화했다는 지적입니다. 미국 전체의 신규 코로나19 감염은 4월 중순에 최고치에서 감소했지만 미네소타와 사우스다코타, 메릴랜드 등 몇몇 주에서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글로벌 보건연구소는 최소 하루 90만 건의 진단검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코로나19 진단검사가 충분히 이뤄지는 주는 10여 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경제 재가동 조치에 대해 보건 전문가들의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섣부른 경제활동 재개가 불필요한 고통과 죽음을 부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이런 재개방이 과학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정치와 여론의 압박에 따른 조치라며 결말이 나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타임즈는 앤서니 파우치 소장이 11일 밤늦게 뉴욕타임즈 기자에게 상원 청문회 화상 증언에서 발언할 내용의 개요를 이메일로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파우치 소장은 상원 의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주요한 메시지는 나라를 너무 빨리 재가동하려는 시도의 위험성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백악관 코로나19 태스크포스가 내놓은 3단계 경제 정상화 지침을 언급하면서 지침의 주요 사항을 간과한다면 나라 전체에서 다양한 발병이 일어날 위험을 감수하게 되고 불필요한 고통과 죽음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정상으로 돌아가려는 여정에 실제로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많은 주들은 코로나19 태스크포스의 지침과는 무관하게 이미 경제 정상화에 돌입했습니다. 오는 15일까지 자택 대기 명령을 연장한 뉴욕주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미 전역이 부분적으로나마 경제활동을 재개했습니다. 이에 대해 토머스 프리든 전 질병통제예방센터 소장은 과학에 근거한 재개장이 아니라 정치와 이념, 여론의 압박에 따라 재가동을 결정했다며 아마 결말은 나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3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후 파우치 소장이 의회에서 증언하는 건 이번 청문회가 처음입니다. 백악관이 11일 직원들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들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뒤늦은 대응 조치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필수적인 경우가 아니면 불필요한 웨스트윙 출입을 피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백악관이 11일 직원들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밀착 경호하는 파견 군인에 이어 마이크 펜스 부통령실의 KT 밀러 대변인이 확진 판정을 받은 데 뒷북 대응입니다. 이날 백악관에는 웨스트윙에 출입하는 모든 인사의 경우 마스크 또는 안면 가리개 착용이 요구된다는 내용의 메모가 배포됐습니다. 이에 따라 당국자들은 책상에 앉아 있거나 타인으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을 제외하고 건물 안에 있을 때는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또 불가피하게 대면 접촉을 해야 하는 필수적인 경우가 아니면 불필요한 웨스트윙 출입은 피하라는 권고도 담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73세로 코로나19 감염 시 고위험군에 포함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뉴욕타임즈는 정작 지난 몇 주 동안 마스크 착용의 필요성을 낮춰봤던 트럼프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은 마스크 착용 수칙을 따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이 마스크를 외면하면서 백악관 직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직원 전원에게 마스크를 쓰라고 지시했다며 백악관은 방역 조치를 매우 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로 심한 타격을 받은 글로벌 경제의 앞날을 두고 각종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경제 활동이 재개되면 가파른 V자형으로 경제가 빠르게 회복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는데요. 코로나19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회복세가 더 느려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11일 월스트리트저널은 글로벌 경제가 가파른 V자형 회복보다는 나이키 로고인 수시와 유사한 상태로 회복이 진행되리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경기 회복이 느리게 진행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최근 V자형과 U자형 등 여러 알파벳 형태의 경제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 중 많은 정책 입안자와 기업 관계자들이 바라는 낙관적인 전망은 V자형으로 짧고 급격한 붕괴 후 팬데믹 전 상태로 되돌아가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저널은 경제가 수시형으로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 서구 경제가 내년 말이나 그 이후까지도 지난해 수준의 생산량으로 돌아가지 못하면서 고통스러울 정도로 느린 회복세를 나타낼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코로나19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큰 데다 경제 활동이 좀처럼 전 수준으로 돌아갈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감염을 우려하는 소비자들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생활화하면서 예전과 같이 소비 활동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며 대기업들은 줄줄이 실적 전망을 철회했습니다. 여기에 가을이나 겨울 코로나19가 다시 대유행할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일각에서는 수시 형태 회복조차 장담할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저지에서는 주민들의 렌트비 지원을 위해 총 1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주민들의 렌트비를 정부가 대신 납부해주는 방안입니다. 상원에서는 이미 통과됐고 14일 주 하원에서 통과되면 주지사의 서명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뉴저지 주 하원 경제개발위원회는 지난 7일 뉴저지 세입자 비상 지원 법안을 승인하고 본회의로 송부했습니다. 주 하원은 오는 1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 법안의 최종 표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 하원에서만 통과되면 필머피 주지사의 서명 절차만 남게 됩니다. 이 법안은 연방정부 코로나19 지원금과 주정부 예산 등을 모아 총 1억 달러의 예산을 편성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크게 줄어든 저소득층과 중산층 주민의 렌트비를 대신 내주는 방안입니다. 법안에 따르면 렌트비가 밀린 지 30일 이상 됐고 외부의 재정적 도움 없이는 도저히 렌트비를 내기 힘든 주민들이 대상입니다. 또 수혜 대상은 저소득층과 중산층인데 중산층의 경우 지역 중간소득의 80에서 120% 사이에 해당하는 주민입니다. 각 카운티의 노숙자 방지기관이 주정부로부터 예산을 배분받아 세입자 대신 집주인에게 직접 렌트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집니다. 하지만 최종 서명권을 쥐고 있는 머피 주지사가 승인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주정부 지출이 급격히 늘면서 머피 주지사는 최근 다른 분야의 지원 프로그램도 재원 마련 어려움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저지 주내 식당 업주들이 식당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타격으로 더 이상은 버티기 힘든 상황이라는 입장입니다. 매장 정원 규모의 50%만 입장을 허용하고 매일 소독 조치를 실시하겠다며 정상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뉴저지 레스토랑 연합은 주내 모든 식당에서 테이크아웃과 배달 서비스가 허용되고 있긴 하지만 대다수 업주들은 이제 더 이상 경제적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식당 업주들은 식당 매장 정원의 50%만 고객 입장을 허용하는 등의 조건으로 늦어도 이달 말부터는 식당 운영이 정상화돼야 한다며 필머피 주지사에게 촉구했습니다. 레스토랑 연합이 제안한 정상화 조건에 따르면 식당 매장 입장을 정원의 50%만 허용하고 한 테이블당 최대 8명까지만 허용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또 매일 테이블과 의자, 바 등을 소독하고 고열이나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이는 고객은 출입을 금지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레스토랑 연합 측은 현재 100% 개방할 수 있는 식당은 한 곳도 없다며 단계별 접근 방식이 안전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머피 주지사와 주의원들은 레스토랑 연합이 제안한 식당 운영의 단계적 정상화 방안을 전달받았지만 아직까지 특별한 언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카운티의 일부 비즈니스들은 지난 금요일부터 영업을 시작했는데요. 업체 수백여 곳이 행정 명령을 위반하고 손님 입장을 허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 조사관이 업체 410곳을 조사한 결과 162곳에서 행정명령을 어기면서 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위반업소 대부분은 꽃가게로 나타났으며 이들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무시하고 매장 내 손님 입장을 허용하거나 손님에게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적발된 업소들은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LA 카운티 보건국은 지난 주말부터 트레일, 골프 코스 등을 비롯한 일부 비즈니스에 한해 영업을 허용했습니다. LA 카운티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오늘 591명 추가돼 32,258명으로 늘었고 사망자는 39명 늘어난 1,56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해 미국에서 아시안에 대한 증오범죄와 인종차별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LA 지역의 한인 비영리 단체들이 에릭 가세티 LA 시장에게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LA 한인회,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한인가정상담소, 이웃케어 클리닉, 한미연합회 등 11개의 한인 비영리 단체들은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아시안을 향한 편견과 증오 현상이 심각한 수준으로 커지고 있다며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지난 3월 19일부터 한 달 사이 캘리포니아주에서만 550여 건에 달하는 인종차별 사례가 보고됐으며 이는 미국에서 가장 많은 수치이자 이 가운데 한인들의 피해 사례 역시 중국계 다음으로 높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인 단체들은 인종차별이나 증오범죄에 대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LA 카운티 한라인 211로 신고할 것을 당부하고 한국어 지원이 필요할 경우 인근 한인 단체로 연락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대형 약국 체인 라이레이드가 코로나19 무료 진단이 가능한 뉴욕과 뉴저지 매장을 늘렸습니다. 라이레이드는 뉴욕은 기존 3곳에서 10곳이 추가돼 총 13곳의 라이레이드 매장 주차장에서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뉴저지에서는 기존 3곳에서 11곳이 추가돼 총 14곳 매장에서 검사받을 수 있고 매장 정보는 라이레이드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사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고 무료지만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뉴욕주에서 무료 또는 할인 급식을 받는 학생의 가족은 푸드 스탬프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지난 6일 연방정부가 승인한 코로나19 대응 경기부양 패키지 지원법에 포함된 이번 프로그램으로 주내 140만 명 이상 학생의 가족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자는 자동으로 프로그램에 등록돼 식료품을 구매할 수 있는 EBT 카드를 받게 되고 지원 금액은 학생 1명당 월 $10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됐던 뉴욕시 요일별 교대 주차 규정이 다음 주에 일주일간 재개됩니다. 11일 빌 드블라디오 뉴욕시장은 오는 5월 18일부터 24일까지 거리 청소를 위해 요일별 교대 주차 규정을 임시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5일부터는 6월 7일까지 2주간 다시 교대 주차 규정이 유예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에는 도로 청소 상태 등에 따라 연장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외동포재단이 동포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각국의 한인 차세대 지도자들을 모국에 초청하는 세계 한인 차세대 대회를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개최합니다. 참가 대상은 재외동포 교류 촉진 및 한인사회 발전에 기여한 정치와 경제, 법률, 주요 언론 종사자 등으로 만 25세에서 45세의 영주권자, 시민권자, 장기 체류자 등 10년 이상 현지에 계속 거주한 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외동포재단은 또 11월 9일부터 11월 14일까지 5박 6일간 진행되는 2020 재외동포재단 차세대 해외 입양동포 모국 방문 참가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3도, 섭씨 17도, 밤 최저 기온은 42도, 섭씨 6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화창하겠지만 밤에는 때때로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금요일은 오후에 천둥 번개 치는 곳이 있겠고 이른 저녁에는 약간의 비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